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여론의 흐름을 읽어드립니다. 여론 뚱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의 흐름을 좀 분석할 텐데요. 먼저요. 윤 대통령 석방이 됐는데 탄핵 찬성 여론은 늘어난 반면 반대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어떤 조사였습니까?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되고 석방되고 난 이후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요? 월요일 실시한 결과입니다. 네. 오차 범위는 95% 신뢰 기준의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고요. 탄핵 찬성,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인용돼야 된다 55.6%,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43%로 나타났는데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인용돼야 된다는 3.6%포인트 더 올라갔고요. 그렇군요. 기각은 2.1%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대통령의 석방 이후인데 인용이 기각보다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김봉신 부대표님?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언론에서도 석방이 되고 나서 탄핵 인용 여론이 더 이제 더 우세해졌다, 더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정밀하게 보면 이게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500명 정도 조사를 했으니까 500명 정도 501명 조사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이게 8.8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 직전 조사 대비 이제 3.6%포인트 인용 여론이죠. 그게 3.6%포인트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되는 것도 오차범위 이내고 기각 여론이 2.1%포인트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오차범위 이내고요. 이 격차가 벌어진 것도 5.7%포인트 더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석방이 됐는데 구속이 취소됐는데 인용 여론이 더 우세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똑같다. 별 차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항상 그러면 오차범위를 보면서 해석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두 의견의 격차가 사실 이 12.6%포인트는 이거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 즉 탄핵 인용 여론이 우세한 거는 사실이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이제 흐름을 봐야 한다라고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조사의 중도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추세를 보는 것은 이제 그 시점에 다른 응답자 특성을 보는 것도 맞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인용이 올라가고 기각은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건 다분히 뭐 오차 범위의 차원을 떠나서 이거는 이제 흐름을 보는 것이니까 추세를 보는 것이니까요. 대통령이 이 석방되고 나니까 탄핵 찬성,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그 여론이 좀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위기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쪽이 아니라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오히려 위기 인식이 더 고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중도층을 봐도 그렇습니다. 중도층은요? 중도층을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인용이 65.8%, 기각이 33.2%니까 거의 2배 가량. 2배네요. 진보층에서는 인용이 82.3%, 기각이 16.3%. 이건 뭐 진보층이니까요. 보수층은 또 정반대입니다. 인용이 29.4%, 기각이 69.6%인데 이렇게 진영은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땅이 이 마른 땅이 쫙 갈라져 있듯이 쫙 갈라져 있는데 중도층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탄핵 찬성 쪽에 인용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난 이후에 아주 로키,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정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상당히 지금 중도층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조사는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예. 의뢰를 받아서 지난 8일부터 10일 3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ARS 방식인데요. 예, 역시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부적절하다. 구속 취소가 예. 50.6%고요. 예. 적절하다 47.2%로 오차범위 내에 완전히 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명 조사거든요. 2,000명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의 오차범위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4.4보다 벌어지면 이게 격차가 있다라고 이제 판정을 예.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그거보다는 좀 좁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앞선 조사하고 물론 조사 기관도 다르고요. 조사 인원도 다르지만 일단은 보면은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구속 취소 결정 여론은 지금 오차 범위 내라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고 오차범위 이내인데요. 예. 여기서도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예. 중도 성향자들의 그 민심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그럴까요?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 ARS 조사가 최근 그 진보 성향자가 좀 덜 잡히고요. 네. 이 조사에서도 19%로서 20% 미만으로 잡혔거든요. 진보 성향자가.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도를 좀 우선 봐야 되는데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네. 820명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60.1%가 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적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중도 성향자 중에서는 37.4%에 그쳐가지고요. 아무래도 이 예. 중도이신 분들 중에서는 예. 좀 이렇게 구속 취소된 것에 대해서 예. 좀 서운하신 그런 감정이 좀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동응답 조사이기 때문에 면접원에게 밝히는 건 아니지만 네. 요즘에 워낙 보수층들이 결집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이잖아요. 그러면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도 그런 쭉 관찰에 경로 분석을 해보면 평상시에 진보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중도가 상당히 진보층 성향의 응답자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명 대상 중에 800명이 중도라고 이제. 그렇죠. 그런 현상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 한국갤럽이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 중도가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예. 그 이유는 대체로 이 중도에는 평상시에 진보라고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군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행동거점도 옮긴 상황이고요. 의원들이 단식 삭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결집이죠. 뭐 짧게 예. 말씀드리면 이제 예. 결집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도 중요하지만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인용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제 이렇게 결집을 하고 있는 민주당 또 탄핵 찬성의 이 동향이거든요. 예. 삭발도 하고 도보 집회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뭐 사실은 겉으로는 밝힐 수 없는 일이지만 다분히 이재명 대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또 26일 날 공직선거법 이 선고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이후의 여론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결집의 이 연장선을 쭉 이어가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달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야권에서는 그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과표집돼 있다라는 주장을 많이 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과표집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중도 성향자들이 조금 늘고 있고요. 예.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아까 이제 배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약간 더 숨었습니다. 예. 약간 더 숨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그 12월 달에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확 많이 잡혔거든요. 네. 많이 잡혔고 예. 그때 12월 3주에 특히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2주 3주. 예. 그런데 이제 1월 달 넘어오면서는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계신데 네. 그게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 3월 들어서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약간 더 많아진 건데 그렇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이제 배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떤 중도 보수와 관련된
관련된 일종의 포지셔닝인데요. 네. 그 이후에 진보 성향자 중에 일부가 좀 거기에 중도라고 동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예, 예. 다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어떤 그 윤 대통령 그 석방 이후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과정에서 네. 가령 진보 성향자들이 전반적으로 올 그 1분기에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좀 약해졌다면 예. 그게 살아날 수 있을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게 살아난다면 여론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권에 또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을 의식해서 장애투쟁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친윤계 의원 중심으로 헌재 앞 릴레이 시위하고 있고요. 탄원서 제출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또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보수층 여론에는요? 마찬가지로 결집이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중도에는 예. 사실은 지금의 국면에서는 드러내놓고 중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여론조사에서 중도라고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보수와 또 민주당 지지 쪽으로 나눠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우리는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불분명한 것이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지금의 탄핵 전국에서는 드러내놓고 진보다 이렇게 잘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중도 쪽으로 가 있는 경우. 또 예.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이 중도 포지셔닝을 하기 때문에 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도 계속해서 결집은 필요한데 예. 참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중도, 더 끌어올 수 있는 그 중도는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예. 중도 보수까지 지금 다 결집을 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 중도는 정말 중도의 중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안 가는 중도이기 때문에 예. 참 이건 보수가 나선다 해도 왜 그거 안 끌어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왜 중도 확장 안 하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확장을 하려도 지금 상황에서는 웬만해서는 확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층 자체가 이탈이 없도록 하되 이것이 오히려 이제 일종의 적개심을 유발시키지는 않도록 예. 개인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지금 두 분이 지난주 목요일에 나오셨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전이었잖아요. 그 구속 취소 결정 나오고 석방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앞서 이제 2개 여론조사를 보여드렸고요. 어떤 변화가 지금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땐 여론에 이제 아주 다 반영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하나가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 주셨을 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예. 그거에서 움직임이 네.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친다고 했다면 네. 글쎄요 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예. 굉장히 좀 강고한 어떤 대우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보셨을 텐데 예. 이제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예. 이재명 대표와 뭐 비명계 주자들이 같이 네. 나란히 섰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뭐 일극 체제다. 뭐 민주당이 이재명 예. 대표 하나만 보인다. 예. 비명계들은 아직도 밖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이미 그 뭡니까 단식 투쟁을 하겠다라고 밖에다가 천막을 쳤던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같이 만났죠. 예. 이렇게 된다면 뭐 시국 간담회를 한다든지 예. 또 이제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이제 8km 단체 행진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민주당에게 대우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줬다라는 예. 겁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 이제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 있기는 하지만 네. 가령 비명계들이 많이들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보셨던 분들조차도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는 단일 대우가 정말 원팀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그러한 긴장감을 높여서요.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줬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그동안 민주당을 약간 지지하기는 아니 호감을 하기는 했지만 지지하기는 좀 그렇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다양성이 좀 안 보인다. 이렇게 비판하시던 분들조차도 그러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를 준 거고요. 예. 그 반대로 방금 말씀 주신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을 의식해서 장애투쟁에 선을 그었다고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중도층을 분명히 의식을 한다면은 예.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러면 일단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거는 현재 여튼간에 지금 그 직무가 정지됐다고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현재 권력이죠. 그것과의 거리두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선 미래 권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그러면 중도층도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그런 그 논의와 흐름은 굉장히 좀 막혀 있죠. 예. 마치 동맥경화처럼 흐름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국민의힘을 다시 보고 싶어도 네. 이 새로운 정보가 안 나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근데 이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분명히 탄핵 찬성 쪽이 더 결집하는 현상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까? 네, 예. 그 이후에 예. 여론조사 결과도 앞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듯이 네. 인용 쪽이 더 늘어났다라는 그 결과를 소개해드렸으니까 물론 뭐 이번 주에 또 더 발표될 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예. 이게 이제 탄핵 찬성 재결집의 이유는 이제 당연히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구속 취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종의 돌발 변수라고 예.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이유가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화들짝 놀란 탄핵 찬성 국민들이 재결집하는 현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로 이제 여성과 화이트 칼라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화이트 칼라는 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50대의 경우가 요즘엔 40대보다도 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성격에 더 가깝게 부합되고 있는 연령대거든요. 그렇군요. 예. 반면에 이제 20대, 30대 그다음에 60대, 70대는 이른바 보수층 결집에 또 이 올라타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문제는 이제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김영석 의원께서도 궁금하게 볼 부분이 원래는 내일 정도가 상당히 유력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내일은 아니죠. 오늘 지금 속보가 안 나오는 정도면 내일은 물 건너간다. 그럼 오늘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최재희 감사원장 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포함해서 3명의 이제 이 검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데 대체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것도 여론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왜 다음 주로 넘어가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해석이 나오지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용이고 거의 만장일치로 갈 수 있는 상황이면 빨리 발표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일정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없었던 일이에요. 전혀. 일정이 지금 최종 변론일로부터 더 길어지고 있어요. 이전에 두 대통령보다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6일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예요. 이게 이제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기대처럼 무죄나 의원직 상실은 면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게 덜컥 유죄가 나오면 그리고 대통령이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자꾸 선고일이 이 연장되고 늦춰지면 이건 영향받는 것이거든요. 여론에. 그러니까 지금은 구속 취소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 탄핵 찬성 쪽이 재결집을 했는데 지금 일정상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받을 수 있다. 그렇군요. 주말을 넘기면서 또 이 대규모 집회가 15일, 16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재희 검사원장이라든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 오늘 오전 10시에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 또 민심도 좀 출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탄핵을 하겠다. 그게 이제 뭐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특히 중도 성향자들이 그럴 텐데요. 약간 이슈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성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는 건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는데 이제는 또 그렇지 않게 됐던 거죠. 누구도 탄핵, 누구도 탄핵.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양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슈 피로감 때문에 빨리 좀 정리하자. 어떻게든지 뭐 내라 결과를 이렇게 되는 게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 프레임이 고착화된다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안 좋게 되는 것이죠. 피로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쪽에 귀책하는 그쪽을 탓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줄줄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탄핵을 제기한 측에 대해서도 그럼 좀 무리한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어떤 당신들이 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고 탄핵을 좀 하지 그랬느냐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 국민 여론이 물론 이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판하고 지적하고 할 수는 있는 겁니다만 탄핵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 자체를 못하게 하고 또 이 탄핵에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있거든요. 이 비용도 적지 않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변호인이나 이런 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 누구에게 책임을 묻죠? 그러면 아니면 말고식이면. 근데 지금 보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탄핵으로 직무 정지. 지금 감사원장도 오랫동안 직무 정지된 상태고 오늘이야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일단 결정이 안 났고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저께 의심했죠. 이게 탄핵 이 이야기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하는 이유가 지금 민심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최상목 권한 등에 대한 탄핵도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는 더 못 받아들여요. 이제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나 경기나 우리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뭐 국정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다른 견책이나 견제 수단은 있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건 정말 최종 수단인데 그렇군요. 이건 다른 차원이겠죠.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지금 여론조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오히려 탄핵 찬성하는 지지층에서 더 결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두 분께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궁금한 게요. 지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한창이던 여권 잠룡들이요. 윤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방긋 웃는 이제 영향은 국민의힘 잠룡들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맑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날씨가 맑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런 순서겠죠. 그런 순서입니까? 근데 이제 이건 뭐 나중에 실제 조기 대선이 있으면 또 중요한 것은 윤심은 대체로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갈 가능성.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사실은 윤 대통령의 마음은 원희룡 전 장관에게 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종잡을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결국 투표는 유권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김무식 부대표나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선거에서 제일 본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확장성입니다. 얼마나 말 그대로 그때서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중도 유권자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당내 경선 때는 당원들이거든요. 당원들은 본선을 생각할까 윤심을 생각할까? 윤심이냐 본선이냐 본선이냐 윤심이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탄핵이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일단 이 여권 잠룡들 만약에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윤 대통령 영향력이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세요? 사라질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그때 박근혜 그 사실은 강력한 여권 주자였죠. 그런데 당시에 어떤 뭐 일간지 이렇게 났습니다. 여당 내 뭐 야당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 뭐냐면 굉장히 그 비판을 세게 했거든요. 차기 대권 주자, 다시 해서 미래 권력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그게 같은 당에 있는 즉 여당 내에 있건 간에 아니면 다른 당 즉 야당 내에 있건 간에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건전한 비판이겠죠. 정책적인 비판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내용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영향력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밖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의 아주 강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게 거리두기를 못 하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뭐 전투태세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냥 뭐 배신자처럼 낙인 찍힐까봐 그 낙인 효과 때문에 내가 기회를 잃을까봐 많은 잠룡들이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과거 모든 예를 따져봐도 이거는 민주 계열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수 계열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권력에 대해서 최소한 1년 반 정도서부터는 서서히 거리두기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여권 잠룡들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거리두기를 하고 싶고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가령 이게 기각돼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기각되더라도 이미 이 정도 수준까지 지나오면 레임덕은 확실하죠. 확실한 레임덕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권력을 반드시 비판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수준이라면 여권 잠룡들은 거의 사실은 입틀막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윤 대통령을 지금 지지한다라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윤 대통령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재명 대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른 영향력 이른바 윤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저는 지금의 지형에서 여전히 우리 한국 정치는 3년 전 대선의 윤명 대결 구도, 윤명 대첩 구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게 지속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주시면 좋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 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봉신 부대표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